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기 위해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찰 측 반발로 감찰은 무산됐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을 평검사가 감찰 면담을 하러 나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동수 감찰부장과 윤석열 청장과의 고도의 신경전으로 보여집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봉투에 관련 공문이 밀봉되어 있다면서 윤 청장 감찰을 위한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예고도 없이 방문해 검찰청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는데요. 밀봉된 공문도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측은 외부 인사로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온 뉴욕 감찰관에게도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청장에 대한 감찰 시도가 이루어진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감찰관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담당 감찰관에 지방검찰청 소속 평검사 2명이 파견됐습니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이 형사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평검사 2명을 파견한 것을 두고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은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인사농단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옵티머스 자산 관련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있을 당시인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내 반발과 방해,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추장과는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평검사까지 감찰에 투입되는 기현상까지 만들어진 건데요. 이토록 검찰개혁에 대한 거센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 적폐의 끝판왕, 윤석열의 꼼꼼함은 이곳저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에 허위 증언 의혹이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1년이 지났는데도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공모자를 보호하는 듯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선택적 수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선택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 최강의 정치검찰로 기록될 듯 보입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횡령과 배임, 학력 위조로 고발됐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이 고발 사건을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한 것이 결정적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중요 증인으로 채택된 최 총장을 정 교수 수사팀에서 별건 범죄 혐의로 배당받아 수사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거죠. 검찰이 최 총장을 기소하면 자신들이 받아놓은 증거의 효력 자체가 무너질 테니 기소는 고사하고 수사조차 안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역시 잔머리의 대마왕, 사법고시 구수의 신화, 윤석열답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내한테 와갖고 자기가 졸업장을 표창장을 만들었으니까 저한테 위임했다고
해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했다고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정 교수하고한테 그 말 해놓으면은 법정에 가서도 또 거짓말 해야 되고, 검찰에 가서 또 거짓말 해야 되고, 나 그래는 못 산다. 그래, 내가 안 해준 건 안 해준 거니까 어쩔 수 없다네. 제가 그 정 교수가, 처음에는 내가 이쁘게 봤어요. 저는 절대로 정 교수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조 교수는 그런데 만난 적도 없어요. 조 교수는 내가 민정수석도 하고 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경심 교수 머리에서 나왔겠지. 정경심 교수가 우리에게 8, 9년 있으면서 그 점심때 되면 교수들하고 식사로 가고 그랬잖아요. 8, 9년 동안 정 교수한테 밥 한 끼도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번 갔다 왔지요. 처음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정경심 교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니까 그 총장님 그 위임 맞죠? 그러더라고. 언제 내가 위임 맞다고 이야기했느냐. 잠깐만요. 우리 조수석 바꿔드릴게요. 그 조국이 받더라고. 받아가고 그 웬만하면 위임으로 하시면은 총장님한테도 별 문제 없고 정경심 교수도 별 문제가 없다. 이건 법률 자문한테 이제 오늘 물어보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된다. 그래가 내가 그거 어떻게 그거는 나는 위임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그래. 네, 만났죠. 왜냐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와서 그 집을 옮겼잖아, 집을. 자기가 거기 갈 집을. 그래 애들이 이제 그 집 때문에 조국하고 다 같이 와가 내 방에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식사 같이 하자. 한 번이 아니고 한 서너 번 만났을걸요. 그때 이제 교수할 때 그때 만났어요. 영주사 한 3번 정도 만났을걸요. 내가 이제 다 밥을 내가 샀지. 그러니까 이제 지가 서울서 한번 사겠다고. 그래 서울서 한번 만났어. 다 같이 식구끼리. 2019년 12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2020년 11월 현재 드러난 사실은 당시 그가 했던 모든 증언은 거의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정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반부패 수사 2부 고용권 부장검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스모킹 건인 거죠. 사건이 배당된 것은 지난해 9월 11일로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1년 2개월 이상 묵혀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개혁국민운동본부 약칭 개국본은 박사학위 사칭, 사기, 배임 등으로 지난해 최 전 총장을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검찰은 사건을 바로 배당했습니다. 통상 배당에만 1, 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였는데요. 하지만 배당 사건은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검찰청 캐비넷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개국본 고발 직후인 바로 다음날 사건을 배당받은 인물이 바로 고용권 부장검사였기 때문입니다. 고 부장검사는 당시 중앙지검 특수 2부 현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정경심 교수의 입시 관련 사건 및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인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기는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의 학력 위조, 사기 등 사건은
정 교수의 사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배당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야 할 사건이다. 특히 최 전 총장의 증언이 있어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최 총장이 기소가 되면 증언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부의 배당의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력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을 무혐의로 처리해줄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부의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사건을 바로 배당해주는 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걸 불법 플리 바게닝으로 봐야 할까요? 거짓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수사를 지연하고 무마해 주겠다는 거래. 누가 봐도 이에 당사자 간 거래가 있었음을 짐작해 하는데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최성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조속하게 시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